이번에 오늘 그 성명서가 두 건이나 또 올라왔습니다. 보통 성명서가 두 건 올라오는 일이 잦지는 않는 일인데 오늘 두 건이나 네네. 올라왔죠? 네. 예, 민주당 댓글 게이트 덮지 말라는 성명서하고 그다음에 네. 부사장 임명 무산 원점에서 다시 하라는 두 가지 그 성명서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 네네. 어느 게 더 아주 좀 그 관심도가 더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 사정을 보면, 그, KBS 사장과 부사장 임명에 관한 문제여서, 부사장 문제가 이제 좀 클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댓글 조작 사건, 예. 이것에 대한 KBS 보도 등에 관한 문제가 저희는 더 크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우선 그 KBS 부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그 지난 수요일 날 KBS 이사회를 열어서 사측에서 추천한 부사장 후보자 즉 정필모 기자에 대한 오늘 이사회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 수요일에도 이사회를 열었다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그 임명에 대한 추천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됐고 오늘 다시 열리는데 역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핵심은 부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정필모 기자가 기자 생활을 하는 도중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 등 해서 하고 난 뒤에 금품을 받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겸직 신고를 하거나 관련된 그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행사를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몇천만 원이라는 설도 있고 억 단위라는 설도 있는데 근데 그 금액을 이제 회사 외부로부터 받아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회사에 통보를 받고 회사는 그 부사장 후보자에 대한 그 조사를 해서 결국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런 그게 자를 감봉 예 3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감봉 이상이면 중징계죠. 네. 보통 주의, 뭐, 경고, 견책 등이 있는데, 음. 감봉, 정직 이런 건 중징계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정필모 당시 기자가 이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동안 사내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들, 고대영 사장 퇴진을 둘러싸고 파업이 진행됐었고, 정필모 기자는 그 당시에 고대영 사장의 과거 도청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과거 이른바 고대영 그 본부장이 있을 당시에 KBS 기자가 민주당 측에 도청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진상조사 위원장을 정필모 기자가 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심 절차가 흐지부지 된 경우가 있고 어쨌든 그런 그 외부의 행사를 회사에 허락받지 않고 나가서 금품을 받았던 데 대한 징계를 받은 자를 부사장 후보로 올리는 데 대한 부적절성 또 기자가 부사장 후보가 되고 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표를 내야 되는데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제 이사회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징계 중인 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통상 징계를 다 해봐야 이게 이제 사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파면을 해서 그야말로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지 등등 해서 그런 조사가 다 마쳐야 되는데 네. 그런 절차가 마치지 않았던 사항. 게다가 최근에 또 하나 불거진 것은 이 정필모 기자가 KBS 직원 신분으로 있을 때 모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박사 학위를 받은 그 대학원이 야간 대학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간 대학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럴 경우
주간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근태 처리, 즉 일정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하루 기간 중에 언제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고 일찍 퇴근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태 처리가 이루어졌느냐 등등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정필모 기자의 부사장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노조와 또 야당 측 이사들 또 일각 시민단체들 또 야당 측에서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 반대가 또 심했던 이유는 그 앞에 사장도 야당에서 반대를, 야당에서요? 네네. 네. 이 사장도 그 앞에 이제 선임을 할 때, 그, 노래방에 출입했던데, 말하자면, 세월호 당일날, 4월 16일 날, 4년 전 4월 16일 날, 세월호 당일날, 사장 후보자는 부산방송총국의 편성 제작국장으로 있으면서, 그날,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내용을 추궁을 하니까 사장 후보자는 노래방을 출입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오후 늦게 야당 국회의원이 그 전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잡혀있는 문건을 공개를 하니까 본인은 본인 카드가 사용된 게 맞고 뭐 사과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장 후보자였던 양성동 지금은 사장이 됐습니다만 양성동 사장도 세월호 당일날 노래방에 출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KBS 사장 면접을 볼 때는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던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러면 당일날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걸릴 만큼 충격에 빠졌었는데 그날 밤에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을 마셨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래방 금액이 16만 1,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하는 그 기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쇼가 아닌가 하고 이제 추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그 우여곡절 끝에 사장은 임명이 됐고 취임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부사장까지도 이런 논란에 있고 흠결이 적지 않게 보이는 이런 사람을 이사회에서 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임명을 한다면 이건 KBS인의 도덕적 수준과 또 KBS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역할 등으로 볼 때 큰 흠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역시 오늘 이사회를 하고 난 뒤에 임명을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사들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어쨌든 KBS 부사장 후보자는 사측에서 후보를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회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임명을 동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야당 이사들은 다 반발을 하고 있고 여당 이사들은 논의 끝에 이번에 말고 일주일 뒤에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난 사안입니다. 지금 이사회 그 구성은 여야 비례가 어떻게 되나요? KBS는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이고요.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이니까 모두 합치면 11명입니다. 이 11명의 과반수면 6명. 6명이 찬성을 해야 부사장 후보자의 임명이 동의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7명이 여당 추천 인사인데 그게 6명이 못 넘은 모양이네요. 6명이 못 넘으면 부결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절차를 새로 시작해서 새로 부사장 후보자를 사측에서 회사에서 새로 추천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네,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임명을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어떤 투표를 한 건 아니고 좀 미룬 상황인가 보죠, 이번에는? 아니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여론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네.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시간을 벌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밀어놓은 그래서 거네요.
밀어놓는 셈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이사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그 어떤 그 KBS 내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사들로 이사들의 아니, 이제 판단이라는 게. 이사들로서는요, 여당 이사들은, 사장도 그랬고, 부사장도 그랬고, 언론 노조가 지지하고 있는 사장과 부사장이니까, 당연하게 그 임명을 동의해 주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예. 다만, 야당 이사들 또는 야당, 그리고 공영 노조와 KBS 노조 등 이제 KBS 자체 안에 있는 노조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KBS에 사람이 없어서 사장에 이어서 부사장까지 이런 험결이 많은 사람, 특히 지금 그런 금전 문제 등으로 해서 감봉 3개월을 받아서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굳이 앉혀야 되느냐? 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야당 이사 4명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여당 측 이사들이 7명이 부사장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를 앞세워서 임명을 가결시켜 버린다면 네. 모두 사퇴하겠다. 야당 이사 4명이 모두 사퇴하겠다 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뭐 사퇴를 하겠다고 일종의 이제 배수진을 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좀 어떤 부담이 되는가 보죠? 또 새로 그렇죠. 그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죠? 아니요, 뭐 이사를 선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체제에서 사장과 노조가 밀고 있는 부사장 후보를 제출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 제출하기 이전부터 이제 이 정필모 후보자가 나온다고 했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회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들을 저희들이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알렸고 그래서 이런 부적격자를 부사장 후보로 지명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의견도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 날 이사회를 열었고 그런데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일단 결정하지 못하고 월요일로 넘겼고 오늘 이제 월요일 되다 보니까 또다시 이 주간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그런 부적격자를 임명하면 되지 않는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시간을 일주일 연기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논의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일단 시간을 벌자고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여론의 향배를 좀 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부사장 임명 건은 이제 어쨌든 일주일을 이제 연기가 된 사안이네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놨으니까. 아, 이번에 그 민주당 댓글 게이트 덮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 부분이 지금 뭐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이어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엽서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손상대 사회자와 또 뒤를 이어 수감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과 남재준 장군을 비롯한 여러 애국지사들에게 엽서 편지를 보내어 그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차로 제작된 엽서 9종에 이어 제2차 엽서는 99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제작되는 엽서에서 서양화 작가이신 조석주 애국 작가님의 박근혜 대통령 인물화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4종도 매우 뜻깊은 내용으로 제작하였고 후면에 주소를 인쇄해 놓지 않았기에 사실 9종의 엽서 모두를
누구에게나 보내도 되는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2차로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에는 물고기가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님의 청렴과 깨끗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엽서 후면에는 구치소 주소를 직접 인쇄하지는 않은 이유는 조만간 석방되어들 나오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쇄하지 않았고 대신 전단에 여러분들의 수용자 번호와 주소를 인쇄해 첨부해 놓았으므로 전단의 주소를 보시고 직접 표기를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엽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정확한 주소와 엽서 세트 수량과 1차 엽서인지 2차 엽서인지를 회차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며 주문 후 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선구자 방송에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그동안 엽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1차 엽서를 주문하시면서 1차 엽서라고 표기해 주시고 1차 엽서를 보내셨던 분들은 2차 엽서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주문 문자에서 2차 엽서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 대금은 농협계좌 360-02-140-392로 먼저 입금 후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엽서 한 세트는 배송비 포함 1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선구자 방송 후원도 겸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차 때 제작된 엽서와 2차로 제작된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는 석방되어 나오실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Go